1923년 엄혹한 일제강점기 한가운데 서울의 심장부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남자가 홀로 수백 명에 달하는 일본 경찰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그의 손에는 조선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염원이 담긴 폭탄과 총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토록 무모하고도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단순한 영웅의 이야기를 넘어 그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인간적인 고뇌와 초인적인 결단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개인의 숭고한 저항이 어떻게 독립운동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경험하시죠. 1920년대 초의 조선은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1910년 국권을 강탈당한 이후 일제의 잔혹한 식민 통치는 조선인의 삶을 뿌리째 흔들었죠. 특히 3.1 운동 이후 겉으로는 문화 통치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조선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물론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일본 제국의 병참기지 역할을 강요당하며 극심한 가난과 수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는 것조차 죄가 되었고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강요당하는 등 민족의 정체성마저 말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죠. 숨막히는 감시와 억압 속에서 조선인들의 가슴 속에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독립을 향한 뜨거운 분노가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1919년 3.1 운동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 조선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거대한 함성이었습니다. 비록 독립을 당장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이 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는 하나라는 강렬한 자각을 안겨주었죠. 평화적인 방법만으로는 일제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독립운동가들은 더욱 조직적이고 강력한 투쟁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만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속속 결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것이 바로 의열단이었습니다. 1919년 만주 지린성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창단된 의열단은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는 이름처럼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일제 식민 통치기관을 파괴하고 친일파를 처단하여 민족의 독립의지를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낫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단원들은 언제든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로 무장한 채 조국의 자유를 향한 맹렬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의열단의 정신에 깊이 공감하고 그 길을 택한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김상옥 의사입니다. 1889년 한성부에서 태어난 그는 처음부터 독립운동가로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재주가 많았던 김상옥 의사는 한때 동대문 인근에서 철물점과 비누 공장 등을 운영하며 사업가로서 성공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빼앗긴 현실 속에서 개인의 안녕과 부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활용하며 비밀리에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3.1 운동 이후 일제의 잔혹한 탄압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한 더욱 강력한 열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김상옥 의사는 사업가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오직 조국의 독립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혁신단이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1920년 임시정부의 지시를 받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의열단장 김원봉을 만나게 되고 의열단의 맹렬하고도 비장한 독립운동 방식에 깊이 매료됩니다. 결국 그는 의열단에 합류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질 것을 맹세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한 명의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조선의 독립만을 위해 살아가는 굳건한 의지의 투사가 된 것이죠. 그의 결심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압도적인 적 앞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한 인간의 초인적인 의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한 명의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조선의 독립만을 위해 살아가는 굳건한 의지의 투사가 된 것이죠. 그의 결심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압도적인 적 앞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한 인간의 초인적인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의 불굴의 의지는 마침내 1923년 1월 12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의 종로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고요한 겨울밤이었겠지만 김상옥 의사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독립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어둠 속을 뚫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일제 식민 통치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종로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조선인의 울분을 담은 폭탄이 그곳에 던져졌죠. 굉음과 함께 번쩍이는 섬광이 겨울밤의 정적을 깨뜨렸고 거대한 폭발음은 마치 억압받던 민족의 포효처럼 서울 시내를 뒤흔들었습니다. 건물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사방에서 비명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이 폭발은 단순한 건물의 파괴를 넘어 일제에 대한 조선 민족의 강력한 저항 의지를 천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반격 또한 가차 없었습니다.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은 일제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곧바로 서울 전역에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수백 명의 일본 경찰과 헌병이 총동원되어 김상옥 의사를 쫓기 시작했죠. 마치 그림자처럼 달라붙는 추격대, 사방을 에워싼 촘촘한 수사망 속에서 그의 도피는 처절한 항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눈 덮인 서울의 지붕 위를 마치 날아다니듯 넘나들고 좁고 복잡한 골목길 사이로 몸을 숨기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귓가에는 끊임없이 일본 경찰의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을 테죠. 때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권총을 들어 맞섰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흙먼지가 흩날리는 격렬한 총격전이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서울 시내를 무대로 한 거대한 추격전이 펼쳐졌던 겁니다. 김상옥 의사는 이 모든 순간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피신처를 옮겨다니며 부상당한 몸을 부여잡고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죠. 처음 함께했던 동지들 중 일부는 이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혹은 배신으로 인해 그의 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믿었던 이들의 이탈은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을 겁니다.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절박함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상옥 의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조선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염원으로 불타올랐고 그의 의지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쳐 쓰러질 법한 몸을 이끌고 끈질기게 저항하며 일본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또다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초인적인 의지와 끈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김상옥 의사의 이러한 투쟁은 단순히 목숨을 건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제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이자 조선 민족에게는 희망을 주는 불씨와도 같았죠. 서울 한복판에서 홀로 수많은 적과 맞서 싸우는 그의 모습은 당시 억압받던 민족의 가슴속의 뜨거운 용기와 독립에 대한 열망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외로움 속에서도 오직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 총성 한 발 한 발에는 조선의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의 고독한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의 끈질긴 추격 속에서도 김상옥 의사의 고독한 저항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초인적인 투쟁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만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뼈를 애는 듯했던 1923년 1월 22일 그날 아침, 서울 효제동의 한 조용한 가옥에 은신해 있던 김상옥 의사의 위치가 끝내 발각되고 말았던 거죠. 새벽의 정적은 삽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일본 경찰 병력이 그 작은 집을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촘촘히 에워쌌습니다.
압도적인 병력과 무장으로 무장한 적들은 사방에서 김상옥 의사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죠. 홀로 남겨진 김상옥 의사에게는 더 이상 피할 곳도 기댈 동지도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상옥 의사는 결코 절망하거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마치 성난사자처럼 그는 창문과 문틈을 넘나들며 홀로 적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미 지쳐 있었을 그의 몸은 뜨거운 투혼으로 다시 불타올랐고 그의 총구에서는 조선의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총알은 빗발처럼 쏟아졌고 그의 몸에도 수많은 총탄이 박혔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는 마치 불사신처럼 고통을 잊은 채 싸웠습니다. 그의 처절한 항전은 압도적인 적들에게도 쉽사리 뚫리지 않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총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김상옥 의사는 오직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죠. 하지만 아무리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탄창이 비어버리고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총알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포로가 되어 적의 손에 죽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택하겠다는 비장한 결단이었죠. 김상옥 의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차가운 겨울 아침을 뜨겁게 달구며 압도적인 적들의 심장을 뒤흔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내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육신은 쓰러졌지만 그가 남긴 불굴의 정신은 결코 꺼지지 않는 독립의 불꽃으로 영원히 타올랐습니다. 김상옥 의사의 장렬한 최후는 당시 절망에 빠져있던 조선 민족에게 거대한 충격이자 동시에 뜨거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제의 폭압에 맞서 싸우는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그가 피어올린 독립의 불꽃은 이후 수많은 동지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며 더 큰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희생은 한 개인이 압도적인 불의 앞에서도 얼마나 숭고한 저항을 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김상옥 의사의 마지막 외침은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그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자유와 독립의 가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요.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강인한 의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꿈꿨던 온전한 독립과 자유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오늘이죠. 김상옥 의사의 불꽃 같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열망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지켜내는 힘이라는 것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